네, 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위상에 대한 성질들을 살펴볼 건데 엄밀하게는 중요한 데피니션들보다는 위상들의 관계 정도를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리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정리를 소개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1, 2 타워 1과 타워 2가 있는데 얘네들을 다 위상관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타워들을 인터섹션 취해도 다시 위상공간이 될 수 있을지를 판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디노트를 해보자면 이렇게 사실 두 개짜리가 된다는 걸 보이는 거는 위상에서는 유한계까지 귀납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한계에 대한 인터섹션을 취한 거는 다시 위상공간이 된다는 걸 보장시켜 줄 수 있다는 정리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일단 위상공간이 된다는 걸 보장하는 거는 결국 뭘 보이는 거랑 같은 거냐면 O1, O2, O3에 대한 그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O1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X와 공집합은 이 타오 I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둘에 대한 인터섹션을 취해도 마찬가지로 포함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O1의 공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를 고려하기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는 O1과 O2에 대한 교집합의 원소를 꺼내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GI의 존재성이 보장되는 건 어차피 O1이 보장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의 존재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 가정의 모순은 참이다 이런 식의 명제는 필요가 없고 이미 GI를 꺼냈을 때 얘네들의 유니온이 다시 포함되는지를 고려해보고 싶은데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러면 이 GI는 타워 1의 원소이기도 하고 타워 2의 원소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위상 공간이기 때문에 이 GI들의 유니온을 타워 1이 포함한다는 GI의 유니온이 다시 타워 2의 원소가 된다는 것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둘에 대한 인터섹션에도 포함된다는 것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두 번째 공리도 성립하는 게 맞다. 세 번째 공리로 한번 들어가 보면 세 번째 공리는 교집합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꺼내면 지하 이번에는 두 개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G1과 G2만 꺼내죠. 이렇게 그러면 G1 교집합 G2를 고려하면 타오의 원소인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건 타오2의 원소인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타오 1, 2의 원소로서 G1과 G2를 고려한 거니까 교집합 쪽에 들어간다는 거는 위상에 대한 데피니션 때문에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인터섹션에 포함된다는 걸 보장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공리를 모두 다 만족하니까 위상 공간이 맞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럼 이런 타워 1 인터섹션의 타워 2는 타워 1에 포함되는 위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워 2에 포함되는 위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서로 포함 관계를 적당히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합집합에 대해서도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온이 돼도 될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수를 공부하잖아요. 대수 상황에서 보면 어떤 대수적 구조든 간에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든 군이든 환이든 간에 유니온을 취한 거는 대수적 구조를 다시 못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뭐 환이 다시 될 수 있냐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얘도 아마 안 될 것처럼 볼 수가 있죠.
얘는 물론 대수적 구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유니온을 취해줬다고 해서 연산을 적당히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존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예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X라는 집합을 ABC라고 하고 타워1이라고 하는 녀석을 X 공집합 A 그 다음에 타워2라는 녀석을 X 공집합 B 이 정도로 보게 되면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타워1과 타워2에 대한 유니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X 공집합 A, B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얘가 다시 토폴로지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A, B에 대한 유니온을 취하면 이런 두 개의 원소를 포함한 녀석이 되는데 이게 토폴로지 원소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X는 A, B, C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을 고려하게 된다면 얘는 위상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상으로 볼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유니온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포함관계를 적당히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포함관계에 대한 이름을 좀 붙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지우고 데피니션을 소개를 해볼게요. 적당한 첨자의 원소가 i라고 했을 때 x 타워 i가 위상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포함관계를 주기를 타워2에 타워1이 포함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이런 경우에 이 타워2를 뭐라고 하냐면 더 섬세한 위상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이 타워1을 더 거친 위상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왜 더 섬세하냐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집착을 해서 보는 거냐면 그 열린 집합에 집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워의 원소들이 훨씬 많죠. 포함관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열린 집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고 더 거칠다는 거는 열린 집합이 더 적기 때문에 열린 집합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더 거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의 관계가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거에 대한 디노트를 다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노트를 해주냐면 이렇게 보통 디노트를 많이 해줘요. 얘가 더 섬세, 더 거친의 의미고 이런 표기가 낫다고 하는 거는 저런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게 있죠. 이산 이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밀착 이상이 있었죠. 밀착 그다음에 이게 이산 어떤 위상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얘네가 더 거칠고 더 섬세할 수밖에 없죠. 예, 모든 원소를 포함한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밖에 없으니까 이런 관계를 일반적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고려하기를 이 R2상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R2상에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열린 집합 있죠. 그러니까 실수상에서 보는 열린 집합 그 여유한 이상을 열린 집합 그러니까 보통 이상을 한번 고려해 볼 거고 이런 걸 보통 이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했던 여유한 이상을 고려해 보죠. 이 여유한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전체 집합이 유한 집합이면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런 이렇게 무한집합을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좀 깨지게끔 세팅할 때 대표적인 예로 여유한 이상을 줬는데 어차피 이게 유한집합이라고 하면 여집합이 다 유한이기 때문에 이산 이상이 돼버려서 의미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녀석이 더 거친 녀석이 되고 어떤 녀석이 더 섬세한 녀석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결과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게 저희가 얻고 싶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상이 더 섬세하고 여유한 이상은 좀 더 거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느낌은 좀 이상하죠. 왜냐면 이건 그냥 데피니션 자체가 여집합 유한인 것만 고려하는 건데 얘는 그런 데피니션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집합이 무한이어도 얘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얘는 여집합이 유한인 경우만 있고 얘는 무한인 경우도 있으니까 얘가 러프하게는 포함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닫힌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지 않았지만 어차피 데피니션을 어떻게 내릴 거냐면 여집합을 취했을 때 열린 집합이 되는 걸 닫힌 집합으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이런 한점 집합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 여집합을 고려하게 되면 이 여유한 이상에서 고려를 한번 해보죠. 여유한 이상이 되게끔. 그러면 어차피 집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A까지의 유니온의 A부터 인피니티까지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이상이니까 열린 구간인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유저의 투플러즈의 원소인 걸 알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유저의 투플러즈의 원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의 유니온 또한 유저의 투플러즈의 원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집합을 취한 녀석들이 다 유저의 투플러즈의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를 교집합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유니온의 AI의 전체 여집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유한계만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요게 지금 어디에 원소가 되는 거냐면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의 원소가 되잖아요. 여기서는 i는 1부터 n까지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코파이나이트 유닛의 이런 원소들을 고려하게 되면 이 친구가 유저의 토폴로지 원소가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인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G를 여유한 이상의 원소라고 해보죠. 물론 전체 집합이 아닌 걸로 고려를 하죠. 공집합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집합을 취했을 때 유한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i는 1부터 n까지 ai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인터섹션의 ai의 교집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아까 상황을 보니까 이런 한점 집합은 유저의 토폴로지 원소였으니까 여기가 유저의 토폴로지 원소예요. 그 다음에 위상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인터섹션을 취한 거는 다시 유한계기만 하면 유저의 토폴로지 원소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공집합을 제외한 임의의 원소 G를 꺼냈는데 그게 유저의 토폴로지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을 고려하는 거는 보통 이상도 어차피 공집합이 포함되는 걸 고려해 본다면 이 포함관계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갖는다는 거는 결국 거친 건 여유한 그 다음에 섬세한 건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근방에 대한 얘기로 해서 좀 더 일반화 시켜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상학자들은 위상으로 그냥 열린 근방을 정의하고 가기도 하지만 그냥 근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상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데피니션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소개를 하죠.